두고 봐야 되냐, 아니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이냐, 눈치를 준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 토했어? 아니 안 토했는데? 너 이거 먹었어? 사실 안 먹었는데도 먹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너는 꼭 식이장애 회복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지원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식이장애가 있는 자녀분들에게 가족분들이, 특히 이제 당사자를 제일 많이 케어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이제 도와줘야 되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내담자분들의 이제 그 가족분들, 특히 이제 어머님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토하는 거를 그냥 냅둬야 되나요? 말려야 되나요? 음식을 이제 절식하는 거, 그 다음에 제한하는 거를 옆에서 다 보는데 그랬을 때 더 먹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먹는 거를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나요? 또는 뭐 폭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말려야 되나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음식이나 식이장애 증상에 대해서 그냥 두고 봐야 되냐, 아니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접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진짜 저는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만나서 사실 상담을 하는 건데, 당사자를 케어하는 가족분들은 생활에서 이걸 이제 계속 함께 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어머님들은 정말 그 구토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 가슴이 철렁해서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 이제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건강이 나빠질까봐 사실은 제일 그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말 구토를 멈추지 않고 했을 때 더 이제 나빠지게 되지 않을까. 뭐 저체중인 경우에는 이렇게 뒀다가는 정말 애가 정말 더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강에 대한 걱정을 제일 먼저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이게 아무리 이제 이게 심리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한 어떤 증상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셔도 이게 막상 옆에서 이제 그걸 지켜보시면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것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제3자고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 할 수가 있는데, 내 자녀면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또 말을 하면 또 말을 한다고 뭐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또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내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나빠지는 거를 보고만 있어야 되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다 맞는 말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해결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서라도 해결해주고 싶으신 게 사실은 부모님 마음이죠.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너무 죄송하지만 증상에 대한 개입은 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방치해라, 뭐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식이장애 증상 자체가 이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감정에 대한 불안, 자기 어떤 마음의 상처, 다른 심리적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정말 증상이기 때문에 본인도 멈춰야 된다는 거 알지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감기를 심하게 이제 걸린 분들이 기침을 하잖아요. 기침을 할 때 이분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감기가 나아야지만 기침이 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식이장애 증상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마음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도 조절이 안 돼서 나오는 게 구토든 뭐 씻고 뱉기든 다이어트 강박이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가 고쳐야 된다는 거 알지만 정말 이렇게 이성적으로 내가 의지로 제어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든데,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머님이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사실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당사자가 듣기에는 눈치를 준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가뜩이나 사실 나도 이것 때문에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 토했어? 아니 안 토했는데? 너 이거 먹었어? 사실 안 먹었는데도 먹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또 관계가 또 악화되잖아요. 왜 또 뭐 토했는데 왜 안 토했다고 거짓말하냐? 아니면은 뭐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신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이제 계속 악화되기만 해요. 이제 증상에 대해서 뭔가 걱정하시고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당사자는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점점 피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이제 그러면 본인도 본인대로 스트레스 더 받고 어머니 아버님도 사실은 더 힘들어져서 가족 간의 그런 갈등이 더 이제 극대화되는 경우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식이장애에 대한 증상을 일단은 부모님께서 이해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떤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좀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과정, 구토를 하더라도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을 심하게 이제 겪으면서 체중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이게 정말 증상이구나 하는 거를 그냥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님께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정말 굳게 다잡으시고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좀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의할 수 있다면 전문가랑 상의하는 것도 좋고 그것이 안 된다면은 어머님 개인 상담이나 또는 이제 뭐 가까운 어떤 뭐 정말 신뢰가 가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어떤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래야지만 이 자녀분들의 어떤 고충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 하실 수 있는 개입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개입은 뭐냐면 식이장애 증상을 가지고 싸우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은 정말 그냥 증상일 뿐이에요. 그거를 막 걱정하시고 막 안 토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횟수를 막 세고 계시고 이러지 마시고 관계를 한번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식이장애 증상이 나오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가족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식이장애가 있기 전에 내 자녀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왔었는지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접근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돼야지만 본인 스스로도 가족 안에서의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가 마음 놓고 정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식이장애 증상의 어떤 뿌리 깊은 믿음 안에는 이렇게 내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어떤 낮은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 낮은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사실은 부모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준다라는 걸 믿게 되면은 그 자존감은 저절로 회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가 식이장애 증상에 잘 맞설 수 있도록 집안 자체의 분위기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그래 네가 언제든지 정말 힘들면 나한테 와서 기대도 돼. 엄마 아빠한테 와서 정말 힘들면 다 의지해도 돼. 괜찮아. 이런 어떤 든든함, 편안함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해 주시는 게 정말 훌륭한 개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도 이게 되게 모호하다, 애매하다. 뭔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뭔가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관계의 어떤 변화, 부부관계의 어떤 성숙이나 변화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뭐 교과서를 암기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 자신의 마음, 또 아버님 자신의 마음을 좀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식이장애 증상하고 자꾸 맞서지 마시고 뭐 토하지 마라, 음식을 더 먹어라, 뭐 체중을 재지 마라 이런 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접근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기보다는 그것은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도 얘기해 보시고 이런 어떤 정서적인 접근이 정말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분들에게 좀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도 단계가 필요하고 과정이 좀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개입에 너무 크게 연연하시거나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좀 이 식이장애 증상을 이해하는데 과정이 좀 필요한 거구나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얘기해보자고, 우리 이해하는 과정을 좀 우리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엄마나 또는 아빠나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한테 접근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뭐 이 영상을 보시고 더 이해가 안 가시거나 조금 더 혼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댓글, 그 다음에 너는 꽃 인스타, 블로그, 너는 꽃 채널 다 열려 있습니다.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유익한 정보를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